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및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복중투쟁 1400일째입니다. 우리가 쉽게 1400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뇌물도 제3자 뇌물도 묵시적 청탁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중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음해 선동 조작한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과 법률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반드시 밝히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26일 날 중국 공산당 중공의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직 6개월 남아있는 창립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그 문재인 씨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100주년 그들은 건국 70주년 그들은 묻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은 6.25의 전범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족의 반역 행위를 한 적국입니다. 수십만이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1천만의 이상 가족을 만든 그 나라가 바로 중공입니다. 그 공산당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문재인 씨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26일 날 문재인 씨의 발언은 2018년 9월 19일 능라도에서 15만 북한 주민을 앞에 두고 했던 망언과 같은 겁니다. 2300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포갑 정치를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망언,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신한 능라도 9.19 망언, 불굴의 용기를 칭송했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불굴의 용기를 칭송했던 그 망언과 맞먹는 망언을 26일 시진핑 중공 주석과 나눈 대화에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새로 들어온 바이든 정부는 민주 세력의 대연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반공산주의 블록 연대를 주장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연대를 주장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씨의 사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가장 곤혹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부시고 자유우방국가에서 왕따당하는 외교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아니, 속국이 아니라 이미 속국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배신, 민족에 대한 배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을 우리는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가당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차 중국 폐렴 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씨가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대요. 중국 코로나를 중국이 방역을 잘했다. 또 잘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중국 폐렴입니다. 지금도 중국 폐렴에 고통받는 분,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 생계의 치명타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이 방역에 잘했다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4차 재난지원금을 14조 푼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궐선거 전을 그들은 노리고 있을 겁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맛을 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에 통하는 국민들을 본 겁니다. 돈을 뿌리서 잠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그 돈이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의 곳간에서 나오는 돈이고 미래의 곳간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억누르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부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1600조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OECD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현황하고 대한민국이 부채가 급속도로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책 담당자인 부총리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억압해서 눌러서 재난지원금을 만드는 이유는 뻔합니다. 지난 총선 때 재미받는 결과를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돈으로 재미보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거의 다 반대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시도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밀양이 점수가 더 나왔는데도 그것을 덮어버리고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간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참아준 겁니다. 지금 와서 국가가 결정한 정책, 그것도 김해 신공항 안과 밀양공항 안, 가덕도 중에서 가장 하점을 받은 가덕도 공항안을 부산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시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오거돈이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고, 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안은 백년 대계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옳지 않고 공항의 효율성과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는 정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안을 즉각 철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는 생신입니다.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격리되셔서 힘든 상황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2월 1일, 2월 2일 제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예의주시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자유의 몸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이나 공보실에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목요일날 최고위원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아닌 것 같아요. 목요일날은 전략회의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의를 매월 올 1월달부터 매월 마지막 목요일은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그 공카나 우리 홈피를 통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원래 월요일에 있는 최고위원 오늘 하는데 월요일 최고위원을 그대로 하고 매월 마지막 목요일은 최고위원회의를 종합최고위원을 하는 겁니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날. 그리고 오후에는 시도당 위원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연석회의를 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한 홍보 기능이 없어요. 결정돼서 오늘 회의를 하면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최고위원회를 목요일날 마지막 목요일날 하게 되는지, 또 오후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1시 반에 새로 선임된 중앙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목요일은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뭐 그게 목요일이 4번째가 될 수 있고 5번째가 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목요일은 한 달을 총 정리하는 그러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요일날 하는 최고위원은 그대로 하고요. 또 4번째 마지막 목요일에 하는 그냥 목요일, 일반 목요일은 전략회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12월 달, 그리고 2021년 1월, 지금 1월 달이죠. 지난주까지 그 서명대 당원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매주별로 뽑아봤는데 종합적으로 서명하신 분이 73,382분이에요. 그리고 55일간 서명하신 분이 73,382분. 그리고 당원에 입당해 주신 분이 18,274분입니다. 그 중에 책임당원이 3,356분이거든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성우 최고위원이 서명대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명대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200개 서명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당협 조직위원장 당협 조직을 200개 목표로 하고 기존적으로 서명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9개 정도인데 이 부분 다시 점검을 다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각 서명대가 50개에서 70개 정도 한 주에 뭐 토요일날 제일 많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렇지만 또 평일날 토요일 다 합쳐서 그 정도의 팀들이 서명을 합니다. 오늘 최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명대는 우리 공화당의 하나의 홍보관입니다. 여기 200개의 서명대가 있으면 200개의 홍보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특히 건설회사들은 이 아파트 분양을 하든지 뭘 하면은 홍보관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상시적인 전국의 홍보관을 200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관의 여러 가지 그 운영 방식이나 홍보관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 홍보관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슈거든요. 이슈는 매주 최고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매주 이슈가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을 통해서 최고위원들 발언을 통해서 이슈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돌아가지고 최대 역사 싸움을 하니까 이게 이슈가 한 주에도 수십 개의 이슈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관이 분양된 아파트의 방송을 틀고 있어요. 벌써 철진한 이슈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홍보관이 우리 공화당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얼굴이 뭡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시도당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적 문제가 없는 이 서명대가 우리 공화당의 홍보관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12대의 차량이 버스, 이제 13대가 있습니다. 13대의 버스와 우리가 집회 때 사용했던 각 지역의 자발적인 홍보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자산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움직이는 홍보관인 겁니다.
움직이는 홍보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차량이 10세대 있다는 얘기만 하지 그 10세대가 제대로 홍보 역할을 하고 있고 당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이라도 움직이는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냥 차량을 방치해 놓고 잠시 그냥 이용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매주 그 차량들이 스스로 동원이 돼서 오잖아요. 집회를 안 하면은 아무튼 이 움직이는 홍보관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당에서도 차량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차량의 운영 매뉴얼, 그에 따른 홍보, 또 서명대 운영 매뉴얼, 서명대의 당대표는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명대에서는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단체 서명대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공화당 이름을 걸지 않고 서명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가는 시민단체는 그 단체의 주요 멤버들은 당의 중추 조직인 조직위원장, 당협조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당을 떠나서 시민단체 활동만 하겠다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 깨졌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 상황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은 당을 깨고 나가더라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당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서명대 홍보관, 또 차량 움직이는 홍보관, 또 각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금 시민단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우리 공화당하고 같은 입장으로 활동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도 잘 느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당과 다른 길을 가는 시민단체는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4년차 들어가는 우리 공화당의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당을 깨고 나가더라. 열이면 10명 다 그렇더라. 그런 우려를 합니다. 1월달 제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3번을 했습니다. 이제 각 시민단체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당에서 제명한 사람을 자꾸 앞장세워서 당을 흔들지 마세요. 지금 법률국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당인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엄여를 한다든지 거기와 같이 손을 잡고 당을 엄여하는 세력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에 대한 엄여나 저에 대한 엄여를 관용적인 차원에서 우파들은 언젠가 다 뭉친다는 차원에서 용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국에서 또 법률지원단 장문 변호사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명대 12월 1월 서명대 운영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서명대가 답이고 서명대가 애당심이고 서명대가 애국심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지 않는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 또 배신 역적을 행위를 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다시는 자기의 이기주의에 좌파 독재에 굴종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 정당을 만들고자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겁니다. 대한민국당 창당 적신도 우리 공화당의 지금의 당의 강령도 다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시도당 중앙당 실국장 혹은 중앙당 사무처, 시도당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하나같이 혼연일체로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당 지금 4년차 우리가 들어가는데 말만 떠드는 탁상 공론의 분노에서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대한민국당이고. 제가 며칠 동안 그 계룡산 집회부터 마로니에 집회, 그 수없는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확장 일로로 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국민들께서 좌파 언론 방송에 속아서 그렇게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당을 질시할 때도 우리 공화당은 진실 정의라는 가치 아래, 탄핵 무효라는 가치 아래 당당하게 싸운 겁니다. 이제 아직 3년 반밖에 안 된 정당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또 어느 누구도 당원들 간에 욕설과 음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그 힘든 전부 다 불종하고 비굴할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싸운 정당입니다. 지금도 조선일보 기사와 같이 조작 기사를 싣는데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는 정당이죠.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100년 정당이 되고 원내 교섭단체 정당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창당 때부터 고생했던 동지들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까지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4년, 5년 하고 그만둘 정당이 아니고 100년 정당, 수권 정당, 자유우파 중심 정당으로서 가기 위한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대표로서 단호하게 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큰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또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감옥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다짐을 당대표부터 해보는 겁니다. 오늘 중앙당직자 임명과 오후 연습회의를 통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브리핑을 하고, 오늘 회의는 앞에 부분 회의는 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초안들이 있어서 이 초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튼 2시부터 회의를 하면은 최소한 3시간 정도 회의가 될 겁니다. 여러 의견들도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선관위 주관의 교육을 조직위원장 교육을 12월 달에 일정을 잡아놨다가 선관위에서 중국 폐렴 문제로 취소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1차로 지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오늘 연습 회의를 하고 또 2차, 3차로 조직위원장 연습 회의 또 지금 우리 당과 같이 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 서명단 이러한 연습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을 다니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특히 서울 보궐선거가 시장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을 다니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현장에 계신 당원들이 계시다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다 함께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고생하는 게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